내신과 6월 모의평가 모두 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6월 모평 이후에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신에 비해 6월 모의고사가 더 떨어진 학생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아예 없거나 낮은 전형을 찾고 있는데요. 어떤 전형이 있는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내신과 수능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요. 논술로 극복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수학만 잘하는데 적성 전형으로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6월 모의평가 경선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EBS에서 진학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설명회 대표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최경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잘 봤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학생들은 이 6월 모의평가 이후에서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은 쳇바퀴 돌듯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대로 하던 대로 그냥 인강을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과연 여러분에게 전략은 있습니까?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 이후에 등급컷은 제대로 받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우리 EBS 사이트에 보면 입시정보에 등급컷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즉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내 점수가 얼마냐, 그리고 내 점수에 맞는 등급은 얼마냐,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 혹은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대학에서 원하는, 예를 들면 수시에서의 등급컷은 무엇인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있나요?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자신의 점수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을 원하는 대학 쪽에서 어떻게 등급컷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6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다수는 의외로 수포가 아니라, 수학 포기가 아니라 수능을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놀랍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작년부터 9월 달에 수시를 6회 모두 쓰게 되면서 그전과는 좀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요. 6월 모의 평가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 수시 6회에 대한 것들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나 수능 망쳤어, 쉬운 수능인데 난 안 됐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레 짐작과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치밀하게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역 고3 학생들, 특히 인문계 학생들이 이제 귀가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가 없어도 대학 들어갈 수 있다는데요? 라는 쪽으로 많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막 찾기 시작하는데요. 자,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점검과 그리고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올해 36만여 명이 넘는 그 4년제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가 반영되지 않은 정원은 분명히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쉬운 수능이야, 그런데 나는 정작 못 봤어라는 학생도 있겠고요. 오히려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나타났듯이 반수생이 그리고 N수생이 7만 명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N수생 학생들 입장에서도 차라리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이 이것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것이 구세주일까요? 저는 누구나 다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다른 생각들을 갖고 올해 수능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입시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상당히 유사한 흐름들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을 다른 학생들도 보고 있다는 생각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9월 달에 수시에 여러분들이 직접 원서를 써보면 굉장히 경쟁률이 높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저와 함께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저는 몇 가지 전형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전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기말고사 준비를 할 건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 그렇게 우리가 길게 갈 것인가? 막 2주 이상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막 한 달 내내 막 정말 내신 준비만 하네요. 그렇진 않잖아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여기서 면접을 포함해서 보니까 의외로 많은 대학들이 이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동국대라든가 아니면 국민대라든가 세종대라든가 그리고 지역에서는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 분명히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막 희망처럼 보이는데 먼저 저는 인원을 좀 여러분들이 꼼꼼히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분명히 교과 전형이 상당히 많은데 그 상당히 많은 숫자로 보면 14만 명입니다. 그 속에 면접까지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정말로 수능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부터 면접을 준비하는 것도 또 다른 지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올해 수능과 입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노릴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자기소개서와 함께 기말고사 준비를 들어갈 건데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서강대부터 쭉 가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 눈에 띄었던 것은 특히 인문계 학생들에게 지역에 있는 국립대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대가 상당수 올해 종합전형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그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역에 있는 국립대와 교대를 한번 좀 노려볼 만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이 전형에서 이 뽑는 인원이 오히려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쟁률이 얼마였고 이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특히 기말고사 이후에 쏠림 현상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것인데 많은 학생들이 옆에서 막 코칭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를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 부여잡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학생들이 지금까지 써보지 않았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논술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접 써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먼저 자기소개서를 위한 팁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3가지입니다. 3가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 대한 부분이에요.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1번 항에서 공통문항에서 나오는 특징들은 굉장히 내가 야간 재학습을 몇 시간 했다, 내 성적이 지난 1, 2학년 때보다 얼마나 올랐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면서 의외로 성과 위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변화를 겪었느냐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험활동인데요. 자, 교내외 체험활동, 특히 이 학교장의 추천이 있고 학교장 허락이 있었을 때까지 포함되는 교내외 체험활동이 있는데 자, 창의적 체험활동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선 무엇보다도 학생부에서 7번이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7번을 꺼내놓고 이 많은 활동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활동도 있겠고 동아리 활동도 있겠고 자율활동도 있겠고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내가 입학사정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학생인데 그리고 남과 다르다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르륵 나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르륵 나열보다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좀 뽑아서 한 2-3가지 정도를 뽑아서 그 중에서 또 하나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것 전공 적합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올해 특히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 사회학, 심리학 그리고 역사 같은 쪽에서 많이 몰리는 경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중위권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취업과 관련된 부분을 또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서 의외로 2번에서 전공 적합도라는 부분을 저는 강조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좀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적합도에 맞게 각 학과에 맞는 부분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일선 대학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창의적인 학생들이 정말로 많으냐, 또한 전공 적합도와 관련된 것들이 정말로 많으냐라고 했을 때 대학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심리학과에 오기까지 혹은 사학과에 들어오기까지의 전공 적합도에 맞는 활동들을 정말 치열하게 많이 했느냐를 갖고 보진 않습니다. 인문계, 즉 여러분들이 넓게 인문학적인 활동들을 무엇을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꼭 조금 전에 얘기했던 7번에만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자극이 있어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나오는 9번이 있죠. 특히 우리 인문계에서는 9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독서활동, 바로 9번에서의 독서활동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독서활동 속에서의 나름대로의 그 과정도 체험활동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전공적합도로 쓸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내가 사회학과를 가겠다. 그런데 일반 사회 시간, 예를 들어 뭐 사회문화라든가 뭐 법과 정치 같은 이런 여러분들의 그 각 학교마다 정규 있는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남다르게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남다르게 토론한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보면 분명히 모든 활동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체험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전공 적합도에 맞춰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학생부에서 몇 번이냐면 8번입니다. 학생부에서 여러분들이 8번 보게 되면 바로 내신이에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인데 내신이죠. 그러면서 그 8번 뒤에 끝에 가게 되면 그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쓸 수 있는 바로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보게 되면 발표나 토론이나 독서 관련된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끄집어서 여러분이 지금 가려고 하는 학과에 맞춰서 할 수 있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과 관련돼서는 최근 이 3번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요. 의외로 봉사활동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2번에서 이 바로 전공적합도에서 빼서 또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라든가 아니면 상담이라든가 최근에 청소년 상담학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 인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학과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맞출 수 있겠다. 따라서 전공적합도라는 부분이 숨어 있는데 2번을 보면 그 전공적합도라는 부분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은 여기서 자신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만 막 펼쳐냈는데요. 여러분들은 숨어있는 의미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문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 그리고 대학 쪽에서 어떤 인재를 뽑고 싶어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전공적합도와 여러분들이 연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가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몇 번 이거 썼다 지웠다. 이 3번 때문에 의외로 수능 준비조차도 놓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갈등, 나눔, 협력이라는 부분인데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 고3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성과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버거워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3번에 대해서 우선 하고 싶은 말은 봉사활동 속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봉사활동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끄집어내요. 그런데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위권 학교에서는 심지어 실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까지 여러분들이 대비해서 너무 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언론을 통해서 특히 이 자기소개서 관련돼서 3번에서 막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 3번만은 스토리텔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이야기가 꾸며질 수 있겠다.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꾸준하게 무엇을 했는데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라는 부분, 꼭 여러분들이 해결사로 안 나서도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갈등 관리라든가 협력이라는 부분에서 마치 자신이 해결사인 것처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느낀 점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서 쓰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논술에 투여한 시간 얼마나 많은데요. 저 수능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투여만큼 논술에다가 모든 것을 걸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논술은 뽑는 인원도 적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빠지는 그런 학교도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논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도 논술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서 대역전을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성검사인데요. 적성검사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어, 수학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의외로 있다. 특히 우리가 인문계 상황에서 전 여기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성결대나 수원대나 한성대나 한신대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국어, 수학에 좀 더 강점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의외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영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쉬운 수능인데 나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특히 영어죠. 그렇죠? 그리고 영어를 내가 정말 해서 내가 성적을 그래도 좀 올렸다고 싶었는데 이번에 보면 등급 컷 보면서 좌절한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이라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적성검사를 과감하게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뽑는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국어, 영어를 못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도 두드려 볼 만하다.
반대로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목표 대학을 올리면 되겠다. 그리고 영어가 들어있는 이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분도 한번 우리가 노려볼 만 하겠죠. 자, 그 다음 특기자 부분인데요. 특기자 부분에서는 사실 많은 현역 고3 학생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이 외고라든가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기자 전형이 의외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이 모집 전형이 나오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놀랍게도 외대입니다. 이 외대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어학 특기 그리고 굉장히 뭐 에세이를 잘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오히려 에세이가 올해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꼼꼼하게 이 특기자 전형조차도 모집 전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또 다른 곳에서 보면 어학과 특기자 전형에서 계속해서 가천대라든가 서경대, 성결대, 수원대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니까 10만 명이란 인원 굉장히 많죠? 여기서 여러분들께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야, 이 10만 명 속에 내가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능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다른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현역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경우에 일찌감치 6월에 이 수능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수능 포기라고 하면 이런 거죠. 공부를 안 한다는 것. 그리고 그냥 빨리 봤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혹은 반대로 굉장히 과대 이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이제 수능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논술로 그냥 지르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수시 6회와 정시 3회까지도 좀 넓게 보는 그런 이 시선을 넓게 보는 연습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우리 EBS를 많이 본 학생들에게 저는 이 경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가 24만 명이고요. 정시가 12만 명인데 아까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걸 보니까 10만 명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거꾸로 26만 명에게는 여전히 수능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 있는 9가지 경우수를 갖고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EBS 진학 상담실에서 여러분들이 또 구체적인 상담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맨 위에는 학생부 교과 등급, 즉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말이나 7월 달에 보게 될 이 학기말, 이 기말고사에서 여러분들 교과 등급을 한번 뽑아봤고요. 왼쪽에는 지금 현재 수능 모의평가에서 우리 EBS에서 보면 여러분들 가채점에 따른 등급 컷이 지금 나와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좀 더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창에 여러분들 등급 컷이라고 치시면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9가지 경우를 갖고 한번 좀 구체적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교과 등급도 최상위권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봤던 모의평가도 최상위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학생들은 오히려 이 학생들한테 제가 가서 야, 자만에 빠지지 마 라고 하면요, 이 학생들 그냥 조용히 이렇게 웃습니다. 왜요? 이 학생들은 더욱더 겸손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내신도 최상위권, 그 다음에 이 수능도 최상위권이라는 학생들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막 그냥 자신의 차 있어서 마구 지를 것 같잖아요. 자신 있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눈치 작전과 더욱더 심리적 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지난 특별생 방송에서 내신 1.5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5도 최상위권 대학에 맞춘다고 하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죠. 오히려 간당간당할 정도로 굉장히 위태위태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한테 우선 6월 모의평가 수능 등급에서 1, 2등급이라고 한다면 우선 수시 6회, 정시 6회를 모두 고려하는데 우선 가장 핵심은 최상위권을 노릴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최상위권을 노리되 이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오히려 학생부 교과 등급이 나올 걸 예상한다고 한다면 비교과 영역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바로 4번, 7번, 8번, 9번 이 부분을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4번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이 바로 수상 경력이죠. 이 수상 경력인데 비록 올해 경시대에 대해서 그 교육청에서 지침이라든가 보면 분명히 축소라는 느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상 경력을 갖고 과정에 대한 얘기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들 내신 최고예요. 그 다음에 수능도 최고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것을 쓸 때 수상 경력 속에서
이 수상 경력을 여러분들은 아까에서 나왔던 전공 적합도를 갖고 좀 더 쓸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번에서 나왔던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에서도 이 바로 수상 경력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과정에 이 4번의 수상 경력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것이 논술입니다. 논술인데, 논술에 대해서 저는 논술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정말 EBS 함께 달린다고 한다면 만점도 가능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 분명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만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결코 자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속에서 저는 6월 모의평가 때 아깝게도 2등급을 맞게 되는 이 학생들, 오히려 이 학생들은 최대한 수능을 올릴 수 있겠다. 따라서 최대한 정시를 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논술은 오히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논술이라고 하면 또 다른 대비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논술을 제1순위로 삼으면 안 됩니다. 다만 이 논술을 집중 공략을 했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논술 준비를 여름방학 때 하라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하면서 여러분들은 시간 배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바로 수능 완성이라는 EBS의 또 다른 연계 교재가 이제 7월에 나올 건데요. 그것과 맞춰서 시간 배분을 철저하게 가되 저는 우선순위는 수능 완성이 먼저고 그다음 나머지 이 수능 완성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논술에 대한 준비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여름방학에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전 후 그리고 저녁까지도 시간 배분을 굉장히 잘 할 거라고 해요. 그 마지막에 논술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먼저 논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 중에서도 같은 1, 2등급이라도 국어 영어에서 거의 완벽히 되어 있는 학생들과 반대로 수학에서 거의 완벽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각 대학별 최상위권 대학에서 수학을 중점적으로 놓고 있는 논술 시험과 그 다음에 국어나 영어에서 혹은 그 상당히 인문학적인 그 여러 시험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특별히 어떤 대학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최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상위권 대학 중에서 상당히 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은 가장 마지막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변수는 이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수는 논술 중에 수능 전에 보는 논술과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보는 논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경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들이 이제 상당히 그 논란의 핵심에 있는 학생들인데요. 그리고 입시 전문가들이 과연 이 학생들이 어디까지 높게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어떤 그 초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바로 이 학생들입니다. 뭐냐면 상대적으로 6월 모의평가는 잘 봤는데 그런데 학생부 교과 등급은 낮은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은 무조건 정시입니다. 이 학생들 무조건 정시로 가시되 다만 수능 최저가 반영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노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제가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대학들에 대해서 앞에서 쫙 얘기를 앞에서 1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여러분들 가야 되겠죠. 많은 학생들이 다 저기를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나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공략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바로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2개 영역 혹은 3개 영역 그러면서 합 몇 등급 혹은 각각 몇 등급 이렇게 했을 때 빨리 내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인문계 대학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상위권 논술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싶고요. 자, 이 학생부 교과 등급 3등급 학생들은 3등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최초의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가 있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여러분들 서서히 특히 현역 학생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최초의 합격과 그 다음에 최종 합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특히 N수생 학생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시에서 최초의 합격의 내신 등급은 높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수시가 6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걸쳐서 넣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합격의 이 학생부 내신, 교과 등급은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한다 하면 저는
기존의 데이터와 달리 여러분들이 새로운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등급에 있는 학생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존 데이터에 움츠러들 필요는 없겠다라고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인데요. 이 학생들한테 또 하고 싶은 말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시가 분명히 있지만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제가 대형 입시 설명회에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시가 12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정시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문이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학생들이 혹여라도 상위권 논술을 공략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위권 논술 공략하는 에서 저는 1순위는 논술이 아니라고 봐요. 1순위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논술이 아니라 수능이 먼저입니다. 수능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논술을 공략하되어 여러분들 1순위는 수능이다 라고 보고 싶고요. 자, 이번에는 학생부 교과 등급이 확 떨어진 학생들입니다. 확 떨어져서 4, 5등급인데요. 자, 이런 학생들도 정시 집중하긴 하는데 두 번째 있는 상위권 논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 학생들은 정말로 한번 도전해 볼 필요 있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팔 걷어붙이고 여러분들이 상위권 논술에 대해서 한번 도전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학생들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경우랑 다르죠. 아까 같은 경우에서는 논술 같은 경우에 하나의 대비책이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바로 역공을 펼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5등급까지의 내신에 대한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학생들이 바로 논술에서의 대역전이 가능한 학생들이죠. 이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상위권 논술을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수능을 받고 똑같이 논술로 대학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논술로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대학별 논술의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은 빠르게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각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이 있죠. 그 자료실에서 빠르게 이 모의 논술 문제를 찾아보시고 그 중에서도 나에게 좀 더 맞는, 특히 여기 이 1, 2등급의 모의평가의 등급이 나왔던 학생들 중에서 국어와 함께 사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술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에서도 거의 1등급이 나오고요. 아마 지금 이 EBS를 통해서 보면 이 98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논술 제시문에서 그 제시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여러분들은 요약과 논제까지 파악이 쫙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어떻게 답을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탐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1등급 또는 만점이 나온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상위권 논술을 정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전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반대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우인데요. 네 번째 봤을 때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학생부 교과 등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쉬운 수능이라고 했는데 나는 왜 떨어지지? 라고 움츠드는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 6월 모의평가 보고 보면 분명히 막 소리 질렀을 것이고 막 문 잠그고 막 대성통곡했던 그런 학생들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출구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특히 이 학생들은 거꾸로 수시에 전념해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전념할 것인가? 이 바로 상위권에서 종합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공략할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학생들한테 말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과는 굉장히 높아요. 막 정말 내신이 1점대 막 1.0 막 1.3 막 이런 학생들인데 근데 이 학생들이 의외로 비교과 영역이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고 이 방송을 보더라도 아직 6월입니다. 1학기까지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는 8월 31일까지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더라도 아직 여러분들이 자기주도적 동아리를 만들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상위권 종합 전형에 맞게 공략할 수 있게 나름대로 더욱더 능동적으로 움직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학과에 맞게 세미나도 하시고요. 워크숍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스터디 그룹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한 발 더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좋은 내신을 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움츠러듭니까?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와 함께 수시에 대한 전념을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의외로 6월 모의평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수능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교과 전형에서 대비하면서 수능 준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선 1순위로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혹여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여러분들이 의외로 교과에서 일률적으로 내신을 돌렸을 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수능에 대한 준비를 3순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 제가 깔아놓을게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수능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학생들은 제가 지금 EBS 진학 상담에도 보면 많은 경우 선생님 저는 지금부터 수능 놓을게요 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잡되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EBS에서 인강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교사와 함께 그분과 함께 끝까지 달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를 3순위로 하되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중에서 좀 발빠른 학생들 겨울방학 12월부터 고3 준비하는 학생이 있겠고요. 보통은 2월 말입니다. 자, 그러면 2월 말부터 쳐서 3, 4, 5까지 그래서 보통 한 3개월여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6월 모의평가를 봤더니까 3등급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7, 8, 9, 10, 11월까지 5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 5개월 동안 뭐 할 거예요? 5개월 내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쓰고 5개월 내내 비교과 영역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8월 30일이면 비교과 영역 끝나는데 그 나머지 9, 10, 11월까지 여러분 11월 11일까지 뭐 할 건데요? 바로 여러분들은 자극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움츠러들지 마세요. 이제 기출 경영 나왔잖아요. EBS 연계교재 어떻게 나오는지 봤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3순위로 수능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시간을 짜고 주중과 주말에 계획을 짤 때 어떻게 시간 배분할지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전략에 설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좀 애매한 학생들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등급도 애매해요. 뭐 3.2, 3.3 나오고요. 그 다음 6월 모의평가도 3.3이에요. 이 학생들은요 애매하죠. 그런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도전적으로 중위권 대학에서의 종합전형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5를 기준으로 잡고 싶어요. 3.5를 넘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종합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가지고 가시되 중위권 혹은 중상위권 대학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속 시원하게 자, 예를 들어서 인서울로 봅시다. 인서울로 봤을 때 이 3등급 학생들 3.5가 안 됐어요. 자, 인문계 학생들입니다. 3.5까지는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럼 이 학생들 설마 인서울 쓰면 다 떨어지겠지, 쓰지 말아야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도전적으로 갈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보다시피 여러분들 우리 분명히 수능 최저가 없는 10만 명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수시 6회에서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겠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중위권 혹은 인서울 대학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보이는 중하위권 대학 속에서 충분히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학생들 이제 기말고사에서 3등급 혹은 3.5에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정시예요. 정시를 가셔야 되겠다는 것이고, 정시에서 여러분들이 정시 가나다군까지 보시면 정시 가나다군에서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사탐 2개가 표준으로 되는 대학들은 사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영수 중에서 2개, 사탐 중에서 하나, 이런 대학들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정시 3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럴 때 많은 학생들이 요 3등급의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3등급이야.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국어가 3등급이고 영어, 수학이 예를 들어서 3등급 이하로 떨어졌다. 4, 5등급을 한다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 4, 5등급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 5등급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하나가 3등급이나 한두 개가 3등급이라 한다면 이 3등급을 빨리 1등급을 올리는 연습을 빨리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3등급 학생들은요, 조금만 더 하시면 충분히 만점에 가까운, 즉 지금 쉬운 수능에서 1등급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작전을 4, 5등급을 갖고 계속해서 3, 3, 3 맞추려고 해요. 이것보다는 지금 3을 빨리 1로 올리시는 게 더 나아요. 그 1로 올리는 순간 여러분들 이 1등급에 올라가잖아요. 혹은 1, 2등급 올라가잖아요. 한 문제 사이에 2등급 됐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잘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여유 있게 나머지 4, 5, 6등급이 있던 그거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중간하게 3등급인데 나머지 것도 4, 5, 6짜리를 3등급 하려고 보면 333이 맞게 돼요. 333 되면 여러분들이 힘든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국어가 1, 2등급 혹은 1등급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과 나머지 영수 중에서 하나의 등급을 합쳐서 사탄까지 합치면 이게 더 낫다는 얘기죠. 333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저앉게 돼요. 이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영수 중에서 잘하는 것을 확실하게 달인으로 고수가 되듯 완전히 올려놓으세요. 제가 지난 방송을 보니까 그 수학의 심주석 선생님께서 죽공이라고 막 외치십니다. 맞아요. 죽공은 죽공인데 국영수 중에서 빨리 내가 1등급 올릴 수 있는 걸 먼저 죽공하라 라고 저는 덧붙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가면 되겠고요. 자,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써봤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학생부 교과 등급이 4, 5등급인데 그런데 이 수능 등급은 이제 모의평가의 3등급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 평균의 3등급이라고 한다면 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이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요점 정리가 된 학생들이다라고 한다면 중위권 논술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중위권 논술, 특히 수능 최저가 세지 않는 대학,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논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위권 대학의 논술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그 논술이 아닌 거예요. 답이 있는 논술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 논술을 여러분들이 이제 막 두드려 봐야 되겠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내신이 5등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4등급, 5등급인데 내신 만회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신을 연연하지 말라. 그렇다고 한다면 중위권 논술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안전책을 둘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대비책으로 둘 것은 바로 적성입니다. 적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6월 모의평가에서 3등급 나왔다고 한다는 얘기는 국영수 중에 무언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하면 빨리 여러분들이 각 대학에 맞는 그 적성을 보는 가천대라든가 고려대 세종캠퍼스라든가 수원대, 성결대 등의 각 대학별 적성검사 기출문제집을 빨리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돼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적성검사에서 시계 딱 걸러놓고요. 얼마나 빠른 시간 동안 문제를 더 한 문제라도 맞출 수 있느냐라의 거기에 핵심 포인트를 두시면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도전적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맞출 수도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수능 등급이 이제 4, 5등급이 정말 충격 속에 있는 학생들이고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 등급은 굉장히 큰 편차가 나온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바로 앞에 나왔던 그 10만 명을 뽑는 뭐죠? 그렇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 여러분들이 이제 매진해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해도 많은 학생들은 잊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누구나 다 자기소개서 써야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2배 이상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두들겨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의 마지막 차선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EBS 연계에 집중입니다. 자, 4, 5등급 중에서 그나마 좀 나은 거 있죠? 이걸 갖고 여러분들은 차선책으로 가되 이 학생들 입장에서 오히려 여름방학이 좋아요. 왜? 여러분들은 학생부 교과정 나왔기 때문에 이 정말로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비교과도 없잖아요. 여름방학을 정말 EBS와 함께 달려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선책으로서의 EBS 연계교재 아직도 우리에게는 150일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이 학생부 교과 등급은 3등급인데 이제 서서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위기에 닥친 학생들이죠. 6월 모의평가 등급은 4, 5등급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어떡하지? 입니다. 정시 갔을 때도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정말 학생부 교과 등급은 내가 왜 1, 2등급이 안 됐지? 이런 학생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시 6회를 정말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이제 경쟁률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한지를 꼼꼼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렵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EBS 진학 상담실을 여러분들이 두들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내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또 어떤 수시 6회 카드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인문계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내신이 3등급이에요. 내가 3등 혹은 뭐 3.2, 3.3이라고 봅시다. 근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한 가지 역발상을 드린다고 한다면 1단계 학생부 전형이 보통 3배수, 올해 보니까 제가 어떤 대학은 5배수를 뽑기도 해요. 그럼 5배수를 3에서 5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대학 속에서 우선 먼저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1단계는 분명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서 면접 준비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면접 준비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2단계 면접이 30% 이상인 것,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면접 준비를 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전에는 좀 힘들겠지만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교과 등급이 나오는 것 거의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빨리 또래 집단 혹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는 혹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선생님과 함께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개인별 1:1 면접이나 아니면 토론 면접, 집단 면접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다른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외로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앉혀놓고 인문계 학생 앉혀놓고요, 자 3분 스피치 해봐 이러면 3분을 못 채웁니다. 여러분들이 1분 30초 동안 말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말하는 연습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여러분들이 3배수에서 5배수라는 역발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수능 등급이 또 낮은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적성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 표에 나오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런데 저희에게는 수시 6회와 정시 3회가 있는데 이 많은 경우의 수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정말로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돼요. 6월 모의평가 봤더니 전 그냥 손 놓으면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프로야구에서 쓰는 말대로 특타가 필요한 학생들이에요. 그럼 그 특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탐 먼저입니다. 사탐은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탐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돼요. 그러면 여름방학 내내 목표 대학 빼고요, 사탐 먼저 하세요. 사탐을 초압축적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한 달이면 다 됩니다. 한 달이면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국영수가 정말 989, 999 이런 학생들 사탐하세요. 됩니다. 맘먹기에 따라 달라요. 죽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탐을 먼저 1등급 혹은 만점 올려놓으세요. 그 다음 거꾸로 남는 시간 국영수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정 안 되면 찍으라도 해보세요. 찍어서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탐을 만점이나 1등급 놓는 순간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취업난도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전문대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이 수능에서 나옵니다. 왜 이거 놓칩니까? 저희 EBS에서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되는 학생들 저희가 손노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헛된 희망을 던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수시 6회, 정시 3회, 심지어 전문대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수능, 그리고 정말로 내신 5등급 이하고 수능도 5, 6등급 이하인 학생들 사탐 먼저 하세요.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9가지의 경우 수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전략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분명히 올해는 과열 경쟁이 수시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즉, 과열 경쟁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허수가 있어요. 분명히 거품이 빠질 것입니다. 논술 전형 봐보세요. 40대 1 다 넘어갑니다. 정말 그 40대 1에서 그 사람들이 다 정말 논술에 고쏠까요? 정말로 다 수능 최저를 맞출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적성 검사 온 학생들이 정말로 다 그렇게 적성을 꼼꼼히 했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게 입시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건 마찬가지로 여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팔 걷어붙이고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이고요.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냉철하게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의 등급과 그리고 내신이라는 것, 그 두 가지를 놓고 꼼꼼하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9가지 경우수,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렸던 경우까지 포함해서 10가지 경우 중에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꼭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역습을 가야 되고 반격을 가야 될 때가 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반격을 할 것이냐? 바로
EBS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나온 것은 바로 EBS입니다. EBS의 연계교재를 가게 되면 기본적인 연계율 70% 이상까지도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쉬운 수능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답을 맞춰갈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할 상황이 온 것입니다. 정말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탐 2개, 야 5개 아직까지도 한 달 하나씩 해도 다 끝내겠다. 그래 도대체 뭐 하지? 라고 말을 해요. 그 학생들이요. 웃긴 웃는데 내가 해도 될까 이럽니다. 의외로 인문계 고3 학생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즉 여러분들은 기존의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관객석에만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스타가 아닙니다. 올해의 스타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스타가 될 수 있는데 왜 그 자리를 여러분들은 비워두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 손에 EBS의 연계교재를 들고요. 이제 바로 여러분들의 반격에 서막을 올리시면서 그 반격을 가하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이 입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보듬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전략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시 6회와 정시 3회를 전략적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그 전략이 좀 더 필요한 학생들은 우리 EBS 진학상담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